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결국 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외교 참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외교가 참사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하고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하는 이른바 대깨문들에 대해 가지고 오늘 제가 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자라고 한다면 일본에 대해서도 분노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왜 도대체 일본의 편을 드는 것 같은 발언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는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민들이 표를 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 거예요. 만약에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저런 미친듯이 광분하고 있는 이 반일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쓰겠습니까? 당연히 쓰지 않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대깨문이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대깨문처럼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반일이라는 그 행동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다 보니까 집권 여당에서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또 그 보고서 내용 보니까 뭐였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일에 대한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략적으로 짜고 있는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뭐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다라는 건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감정은 조금 낮추고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일본을 우리가 대처를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내가 문재인 정권은 싫다. 그러나 일본이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외교적으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반일이라고 하는 이 광분에 빠져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더 미치도록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폭주기관차가 더 폭주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잊어버린 광분적인 이런 반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의 행동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의 행동이 잘했지 않다라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행동해야 되는 것은 광분적인 감정적인 반일의 감정은 오히려 더 악한 결과를 낼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론을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참 참담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폐들에 대한 가치가 쭉 나와 있죠. 그렇죠? 미국 달러, 일본 엔화 보시는 바처럼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전부 다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유로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영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곤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집권하고 난 뒤인 2017년도 중반기 후반을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가 계속해가지고 급락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료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도 지금 만신창이에 빠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안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야, 내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지만 일본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게끔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걸 제외하고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전 국민적으로 이 반일이라고 하는 광분에 휩싸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표를 위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반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과도 협조를 해야 되겠고 일본과도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과 협조하고 미국과도 협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의 눈을 씻어버려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감정의 눈을 씻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자료를 좀 보십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 어제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시간을 한번 보세요. 오후 3시입니다, 저게. 그리고 이게 6시고요. 이게 9시입니다. 3시부터 9시까지 하루 종일 계속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거했다라고 하니까 화이트 리스트의 뜻이 뭔지를 찾는 사람들이 실시간 검색어의 상위권에 하루 종일 노출이 돼 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반증하는 거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반감의 원인조차도 모르고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조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시고 그냥 일본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라는 마음만 앞세워 가지고 반일에 대한 감정을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화이트리스트가 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화이트리스트가 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나쁘다. 왜? 대한민국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 순수한 마음은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이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 흥선대원국의 판단착오처럼, 민비의 판단착오처럼, 고종의 판단착오처럼 구한말 조선시대를 우리가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눈을 띄워줘야 돼요. 그 눈을 띄워주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저 싸구려 같은 감정적인 조치에 우리가 동감해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바뀌게끔 돼 있는 것이에요. 댓글을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제일 많은 공감을 얻은 게 이겁니다. 오늘자 일본 경제신문 분석 기사를 보면 한국은 수급 혼란으로 인한 단기적인 서플라이 체인 위기이지만 일본은 회복이 어려운 기업 도산으로 인한 장기적 경제 공황 가능성이 있단다. 오늘 일전 유주가 2% 넘게 빠졌지. 꽃이다 이놈들아. 비록 이놈들이 저쪽 나와 있는데, 자, 저 신문 같은 경우는 일단 출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건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본 일단 외신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조치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단기적인 어떤 효과만 있을 것이지 장기적인 효과는 양국 모두에게 별로 없을 것이다. 단기적인 효과는 일단 한국 쪽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댓글에 대해서 좀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실어놨습니다.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게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라왔던 이제 기사인데, 기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용구를 보시면은요. There are not many countermeasures that South Korea can take against Japan. 일본에 대해 가지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역공이 별로 많지가 않다. Other than scrapping the military intelligence sharing pact, which is unlikely to harm the Japanese economy.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military intelligence sharing pact라는 게 지소미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 군사 이 정보 교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거를 우리가 scrapping, 뭔가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요소를 제외하고는 별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역공이 없다라는 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본적인 어조입니다. 그런데 그 지소미아를 파괴한다라는 것도 어떻다라는 겁니까? Which is unlikely to harm the Japanese economy.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피해를 못 끼칠 거라는 거죠. 밑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의 어널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It is unclear to what extent and how rapidly South Korea would be able to substitute Japanese materials if the need were to arise. 단기적으로 같은 경우는 한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 가지고 이런 수출 어떤 그 화이트리스트에 제거에 된 거에 대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한국의 피해가 별로 크지는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need, 이 수요 자체가 증가가 되다 보면은 이것이 지금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불확실하다. 어떻게 해야지 일본의 저 제품에 대해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을지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언클리어한 것처럼 보인다. 불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것이 지금 일단 골드만삭스의 입장인 것이죠.
글쎄요, 이런 맥락을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나왔던 저 지금 댓글의 내용이 과연 신빙성 있는 얘기일까? 1400명 정도 동의한 것이 신빙성 있는 얘기일까는 굉장히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설득해 연합으로 태평양 전쟁 강제징용 문제를 크게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690분이나 동의를 하고 있는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일본에 대해 가지고 과연 한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구한말 시대에 머물러 있을까? 과연 그게 사실일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 2014년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77%에 대해 가지고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59%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77%로 굉장히 높은 수치에 대해 가지고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뭐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본에 대해서는 80% 가까이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해서는 55%, 일본에 대해서는 43%, 중국에 대해서는 31%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라는 걸 봤었을 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을 보시게 되면은 22%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한국만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료는 이제 2018년도 자료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딱 보시게 되니까 일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인도네시아는 68%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84%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비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건 11%도 16%밖에 안 되지만 한국은 63% 가까이 비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아시아적인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반박을 하자, 아시아적인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서 공격을 하자라는 것은, 글쎄요, 저 지금 팩트로 봤을 때는 한국만이 외로운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문재인 정권의 이 반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이에요. 저도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습게 생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저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야, 나도 문재인 정권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옳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정녕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감정적으로 취한 반일 감정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이용해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우리를 이용해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내년 총선을 위해 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이 감정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끊임없이 영상을 통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대깨문 분들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